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가정의 달이 아니라요. 아이고, 걱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앞두고 식당 예약하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시죠? 삼겹살 1인분이요? 17,000원을 합니다. 어린이날인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해서 놀이공원 안 가도 되겠다 속으로 안심한 부모님들,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하니까 집에만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네요. 버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계속 오르기만 하니 이제 끼니를 줄여야 하는 건가요? 이 와중에 뭐 주가 조작이니 주식 어쩌고 저쩌고 소식은 계속 들리는데 그 주식 걱정하기 전에 우리의 주식이 라면이 되게 생겼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참 걱정스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산에 대체 뭐가 있기에 이 집 아내분은 자꾸 산에 간다는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 어느 남성이 자기 부인이 자꾸 산에 가더라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허. 성묘하러 갈 일도 없는데 어머. 이상하게 자꾸 산에 가서 급기야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이 있습니다. 뭐 산에 간다고 네. 신고해요? 네. 영상을 보시면 아하, 네, 보겠습니다. 당시에 네. 이제 경찰이 들이닥쳤거든요. 어머! 야산에 있는 천막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어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황급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머. 심지어 뭐 경찰이 천막 주변을 에워싸니까 어떤 사람은 온몸을 날려서 도주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네. 이곳은 바로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갔던 도박 현장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전날 당시에 도박꾼이 무려 50명이나 검거됐는데 그중에 33명이 40,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40, 50대 여성이면 만약 결혼했다고 치면 자제분들도 막 많이 컸을 텐데 세상에 산에 가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금 보신 장면 지난달 25일 새벽 0시경에 충남의 당진에 있는 한 야산의 장면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천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 예상 가능하듯이 도박입니다. 예, 화투인데요. 네. 도리지꽃땡이라고 하는 도박을 열어서 이 도박을 만든 사람 그리고 여기 참여한 사람들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도박계장제 운영자 6명 그리고 이 도박에 참여한 가담자 50여 명이 지금 검거가 되는 장면입니다. 아하. 화투 5장으로 승패를 가르는 도리지꽃땡이라는 건 사실은 화투 게임 중에 가장 도박성, 사행성이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래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으로 당일 판돈, 압수한 판돈만 1억 2천만 원 상당이라고 어머,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하루에만 1억 원 넘는 돈을 걸고 시간당 20 그리고 25회까지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이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도 도박죄로 처벌되지만 이 도박계장죄는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되는 게 이렇게 도박을 하게 하고 본인들은 수수료를 챙기거든요. 아하. 이 도박판 운영자들은 판돈의 10%의 수수료를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저 사진 모습 조금 전에 보셨어요? 참 웃지 못할 상황인 게 얼마나 급하게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치니까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저 돈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신발에 들어있고 옆에 깔창은 막 나뒹굴고 돈이 구겨져 있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걸음아 나 살려라 내 빼다가 현장에 다 검거됐어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던 장면 좀 과장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영화 흡사 진짜 딱 그대로예요, 진짜. 영화 속 설정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허. 일단 조직폭력배를 포함해서 6명 정도가 운영을 해왔는데 어머.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들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면접까지 봤다고 하거든요. 그 세상에. 치밀함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어머. 첫 번째, 도박 장소는 반드시 당일 고지합니다. 충남 당진과 서산, 아산, 예산 등의 야산 10곳 정도를 미리 물색해놓고 매일 옮겨가면서 도박장을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장소에서 도박꾼들을 만나서 면접을 거쳐야 됩니다. 이 면접에서 통과를 하면 그제서야 세 번째, 이 사람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그제서야 도박장으로 이동을 하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경찰 단속이 딱 떴다 하면은 사전에 통보해서 해산시키는 방법으로 도박 단속을 치밀하게 피해왔습니다. 야,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써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런데
이런 거를 잡아내는 것도 대단하다. 경찰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된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정주부이고 또한 남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을 개장하였으며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후 면접을 통해 통과된 사람만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도박 장소에 이동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참고장은 도박 현장에서 매해 10%를 보리금으로 떼는 수익을 올리는 등 가정주부가 세상에 거의 매일 밥 먹듯이 저 야산에 있는 도박장을 갔으니 그 집안 말 그대로 풍비박산 됐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지난 2월 말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 한 남성의 신고 전화 때문이었는데요. 아하.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아내를 신고하게 됐을까 세상에. 싶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10명 중에도 무려 33명이 40대에서 50대의 여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번 그 남편의 전화를 받은 이후에 바로 현장을 급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 2개월에 걸쳐서 야산 주변의 CCTV 50대 정도를 샅샅이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차량이라던가 도박장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급습을 했고요. 그 덕에 운영자와 저렇게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까지 모두 검거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저런 야산에 도박장 차리고 막 도박하던 장면이 뭐 범죄 영화 중에 하나의 뭐 소재로 쓰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죄질이 낮게 막 생각되는데 이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곳에 가서 도박을 한 사람하고 이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들하고는 처벌의 차이가 좀 큽니다. 아, 그래요? 직접 가서 도박만 한 사람 같은 경우 전과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문제는 저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가서 못 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 도박장 개설한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중하게 죄를 묻는데 네. 그래서 도박장 운영자 3명은 구속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총책은 잡지 못했고 네. 총책 포함해서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추적 중인 상황인데 네. 일단 그 저 자리에 지금 돈이 막 보이죠. 네네. 기소전 몰수보전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중에 유죄 판결 나왔는데 돈 없어요 하고 해버리면 범죄 수익금을 확보를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도박장 개설과 운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금 6천만 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 저 화투도 증거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럼요.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 증거죠. 그러니까 저걸 사용해서 소위 말하는 도리짓고땡이라는 걸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까 조직폭력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조직폭력배가 이 도박장 개설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고 아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하루 이틀 한 걸까요? 그러네요, 진짜.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제 소위 말해서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운영자 측에서.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 아하. 또 다른 범죄와 또 악용됐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도박 자금 흐름에 대해서까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박도 우리 사회를 좀먹는 진짜 사회 악이에요. 정말 경찰분들 고생스럽다로 저런 도박도 근절시켜 주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SNS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SNS를 하게 되면 여러분 뭘 해요? 이른바 대문 사진, 프로필로 뭐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SNS 이용자들이 요즘 그 프로필로 이 사람 사진을 막 유행처럼 내건다는데 안진영 기자님. 네, 말씀대로 최근 중국에서 배우 마동석 씨의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될 정도인데요. 어머. 최근 이렇게 온라인 프로필 사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아예 프로필 이름을 마동석 씨의 본명인 돈 리로 바꾸기도 합니다. 실제 마동석 씨의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국 누리꾼들은 삶이 더 쉬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동석 씨 우리의 네로라는 세계적인 스타 마동석 씨를 프로필 사진 쓰는 건 뭐 좀 기분 좋은 일인데 저렇게 쓰는 게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데 삶이 더 쉬워진다. 이게 당초에 이해는 잘 안 되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마동석 씨 사진으로 프로필을 바꿨더니
당장 나를 태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 누리꾼이 밝힌 사연에 따르면 네. 프로필 사진이 이제 여자아이 사진이었는데 마동석 씨 사진으로 딱 바꿨더니 고객센터에서 예전에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어머. 지금은 아주 공손하게 대하고 할인까지 해주더라. 어머, 세상에. 이런 사연을 올렸고요. 네. 또 다른 누리꾼의 사진을 보면 예전에는 여성 배우 사진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뭔가 내 요청을 숙소 관리자가 무시했는데 어머. 마동석 씨 사진으로 딱 바꿨더니 딱 2문장 만에 몇 분 만에 문제가 딱 해결되더라. 뭐 이런 이거 마법 사연도 같아요, 있었고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진도 네.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스쿠터를 도난당했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단체 대화방에 나 스쿠터 잊어먹었어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단체 대화방에 보통 이 글을 올린 사람의 사진이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30분 뒤에 이 도난당한 스쿠터 본래 위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의 유명 SNS 겸 쇼핑몰 앱에서 어떤 이런 유행이 어머. 시작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대박 사건. 최근에는 중국의 유명 배우인 이현 씨가 본인의 게임 관련한 프로필을 올릴 때 본인 사진이 아니라 마동석 씨 사진을 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저 팔뚝 보세요. 팔뚝이 자, 이런 표현 소감이 나면 웬만한 여성분 허리 정도의 이 팔뚝이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한테요, 이 상남자 마동석 씨의 매력이 물씬 풍기게 한 그 영화가 있대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갑게 야,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야 윤성아, 아 진짜 시끄럽게. 미안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와이프와 이세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남자. 자, 내 칸만 가면 돼. 간다. 야, 지금 이 영화 보니까 그때 감동이 막 이 전율이 막 느껴지는데 진짜 저 영화 보면서 한 방에 막 수십 명 때려눕히면 막 쾌감이 느껴졌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이 마동석 씨 국내에도 팬이 많죠. 근데 마동석 효과를 국내 소비자들이 먼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국내 한 네티즌이 직구 앱으로 이제 특정 어떤 쇼핑몰을 이용을 하는데 네. 여기 이용할 때 실제로 마동석 프로필을 썼는데 이미 이런 소식을 들으셔서 일부러 쓰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10일 동안 물건을 안 보내던 쇼핑몰이 이 푸사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바로 다음 날 배송을 시작해서 오늘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 배송과 답변 서비스가 더 빨라진다는 경험이 이어지고 있는 진짠가 것인데요. 보네요. 이 소식 듣고 실제로 또 바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중국의 한 쇼핑몰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쇼핑몰이 전속 모델로 마동석 씨를 모델로 기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광고에 마동석 씨가 무슨 발언을 하냐면 네. 푸사만 바꾼다고 해결되니 형이 싹 바꿔줄게 주먹을 꽉 쥔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또 한 매체에 따르면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친절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런 정중한 태도 대신에 프로필 사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현실이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차별을 보여준다. 이렇게 씁쓸하다, 안타깝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복에 따라서 좀 씁쓸함도 있어요. 이게 프로필 사진 하나 바꿨다고 태도가 싹 바꿔지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마동석 씨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데에는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마동석 씨가 영화에서 보면 사실상 천하무적이잖아요. 아하. 그 이미지도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하셨는데 아이고 저 팔뚝. 네. 그 팔뚝이 저도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뭐 좀 뭐 여자 허리 정도 사이즈가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조금 운동을 덜 할 때가 19인치. 오. 운동을 좀 많이 하면 22인치랍니다. 대박 사건. 저 보시면- 보세요, 진짜 뭐 네. 대박 사건 보세요. 팝콘을 먹고 있잖아요. 어머. 팝콘 되게 쬐끔해 보이죠? 네. 스몰 사이즈 같죠? 저 무슨 사이즈인데요? 아까 라지 사이즈. 라지 사이즈예요? 어머 대박. 아 그냥 스몰 사이즈 팝콘을 먹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 팔뚝하고 몸이 저러다 보니까 프로필 쓸만하겠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와, 저 팔뚝 그냥 이러고만 있을 뿐인데 팔뚝이 터질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힘줄 막 터집니다. 그런데 마동석 씨의 저
터질 듯한 이 팔뚝 곧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도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아무리 극한 악역이어도 마동석 배우님한테는 얻어 터지는 클리셰가 있어서 형사가 어쨌든 권선징악으로 좀 악당들을 때려잡는 영화를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고 그 부분들이 좀 그 부분들을 통쾌하게 봐주시는 것 같고. 와, 깡패다. 깡패들 반가워. 또 다른 이유는 뭐 제가 또 싸움을 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여기 나 탄다. 오늘 비슷한 거 밟아. 야, 너 그러다 혼난다. 원투. 쓰리야, 임마. 원투 했더니 쓰리야 뭐 한다는데 범죄도시 원투까지 재밌게 보신 분들 벌써부터 안진용이 쓰리가 진짜 기다려질 거예요. 그 세 번째 시리즈가 오는 30일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도시 시리즈 하면은 매력적인 악역으로도 유명하죠. 원에서는 장첸 역을 맡았던 윤계상 씨가 있고 2에는 손석구 씨가 있었는데 그렇죠. 3편에서는 2명의 악역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어머. 배우 이준혁 씨 그리고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가가 함께 출연을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섭외했는지 그 과정도 재미있습니다. 이준혁 배우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마동석 씨가 불쑥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야. 그리고 범죄도시 3를 함께 하자라고 해서 어떤 역할인지 물어봤더니 악당이야 딱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 역시 정말 마동석 씨 다운 캐스팅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범죄도시 앞서서 2 같은 경우는 1269만 명을 모았습니다. 현재 충무로가 굉장히 큰 침체기에 빠져 있는데 이 범죄도시를 통해서 마동석 씨가 이 범인들을 때려잡는 걸 넘어서 영화 시장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혁 씨가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아요. 왜? 범죄도시 1, 2를 통해서 악역도 확 뜬다는 걸 안 거예요. 대박 사건. 눈치 빨랐어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여기저기서 외상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안진용 기자님. 요즘 세상 참 각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 역시 각박해지는데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영업을 운영한다는 분식집 사장님의 글이 올라왔는데 네. 이 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배달 전문 분식점에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가게 직원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장님 하면서 한 문자를 보여주는데 그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네. 이 주문서에 제가 미혼모에 지금 임신 중인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당장은 돈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문된다면 돈은 다음 주말이 되기 전 이체 드릴 테니 제발 좀 부탁드린다면서 음식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이게 사실 지난주에도 참 공교롭지만 뉴스파이터가 이 비슷한 사연을 했는데 만약에 백성문 변호사님이 이 분식집의 지금 사장님이에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게 처음이면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이게 배달 전문으로 하는 분식집엔 이런 주문이 굉장히 많다고 뭐 합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뭐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러니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류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네,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런 걸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딱 2단어에 이 주인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뭘까? 무슨 단어일까요? 미혼모, 임신 중. 어머 세상에. 사실 딱 저런 그 단어를 쓰는 게 거짓이라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지금 연락처로 전화 와서 이제 주문이 됐던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무려 13번이나 주문을 했던 이 가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오. 사장님이 이 손님에게 직접 전화를 딱 했는데 딱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아봐야 20대 초반 아주 어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래요? 이 여성이 원래 내가 자주 먹던 곳이라 연락드려봤다. 정말 민폐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길래 그동안에 이제 주문 액수를 다 보니까 다 최소 주문 금액에 딱 맞춰서 그동안에 주문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넉넉하지 않다라는 건 단적으로 좀 이 사장님이 눈치를 채셨던 겁니다. 자,
보통 저런 사연 좀 일단 돈은 없지만 좀 급한데 일단 외상으로 좀 먹을 수 있을까 할 때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의심이 많아서 또 이렇게 또 무전 취식이겠구나 하고 단칼에 거절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사장님은 참 신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상황을 파악하셨는데 그렇다면 하재근 평론가님 사장님의 결정은 뭐였을까요? 이 사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뜻 믿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완전히 안 믿자니 상대방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업소를 13번째 지금 이용한 손님이고 전화했더니 또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울면서 또 그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또 선뜻 믿자니 그렇다고 또 무슨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애매하고 이쪽도 애매하고 그렇죠. 금액을 떠나서 그렇죠. 예, 네. 고민하다가 아하. 결국 결론을 내렸는데 뭡니까? 결론이 뭐냐면 네. 모르겠다. 어머.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직원분한테 음식 보내드려라 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음식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사람 막 간담을 막 손을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한 게 처음에 모르겠다 하길래 난 그런 거 모르겠어 그냥 전화 끊어 이게 아니라 에이 모르겠다 음식 보내드려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현 평론가 이 모르겠다는 의미는 돈을 받겠다 또는 안 받겠다 모르겠다는 뭡니까 그러면? 돈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몰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와줘야겠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요.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사장님이 이후에 후기를 올렸는데 그래요? 장문의 문자를 이 음식을 주문했던 분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제가 그 사연을 꼼꼼히 읽어봤더니 지금 엄마 아빠도 친구들도 본인 상황을 모르고 있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둔 상황이라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음식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장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하고 실제로 음식값을 사장님에게 다시 보냈다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돈도 돈이지만 내 선택에 대해서 다시 신뢰가 돌아온 기분이었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장님이 모르겠다 음식 보내드려라 한 다음에 기대를 안 했는데 놀랍게도 다시 뭔가 답이 왔고 계좌로 입금도 됐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움이 끝이 아니에요. 또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두 번째는 이 손님의 정체입니다. 이 사장님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내랑 논의를 했던 거예요. 이런 손님이 있는데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아내랑 이야기를 했고요. 이 손님한테 그걸 제안을 했는데 이 손님이 계속 이제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민폐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설득 끝에 이 사장님과 이 아내분이 이 손님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어머 세상에. 방문을 하고 그 손님의 얼굴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는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예전에 과거에 우리 가게에 일주일에 3-4번씩 오던 중학생 손님들이 있었는데 어머. 그 중학생 친구 중에 한 명이었고 어머.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들어올 때 크게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오고 또 눈에 잘 띄게 키도 크고 또 또렷하게 생긴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단박에 우리 집 손님이었던 학생이네가 됐던 것이고요. 어머 알아보셨나 봐요 진짜 단박에. 네, 어머. 아마 그 손님도 그때 그 사장님을 기억하니까 부탁하신 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영화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상 깊었던 그리고 참하고 착하고 예의 바랐던 그 예쁜 학생이 그 손님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미혼모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접하신 거예요. 지금 딱 가봤더니 전현 평론가님 사장님 부부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가슴이 찡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어른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손님의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일단은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장을 봐온 거죠. 각종 음식재료 사서 냉장고 채워주고 어머 세상에. 또 미역국도 끓여주고 네. 이렇게 하셨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님이 지금 젊은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마 부모님이라든가 친구들 도움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장님의 아내분이 내가 애 둘 먼저 낳아봤어. 내가 같이 병원 가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듣고도
감동을 떠나서 일단 믿기 어려워. 너무너무 영화 같은 사연이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두 분 진짜 날개 어디 감추고 계신 천사분들 아니에요, 진짜? 네, 진짜 이거는 누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그냥 하면 이러한 근거가 확실하게 없었으면 네. 혹시 지어낸 얘기 그러니까요.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고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네. 현실에서 벌어졌다는 것이고 네. 근데 이 감동적인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하. 또 있는 또 거예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이 애틋한 이 손님하고 이 가게 이 사장님이 결국 같은 가게 식구가 됐는데 왜요? 같이 일을 하기로 한 아, 거예요.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네. 이 사장님 부부가 이 손님 집에 가서 음식을 이제 사가지고 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지난번에 모르겠다 하고 배달해 드렸던 그 음식들 네. 밥하고 죽이 여전히 냉장고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근데 그게 통째로 있었던 게 아니라 소분이 돼서 나눠 있었다는 아이고, 거예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손님이 언제 또 돈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아이고. 배고플 때 먹으려고 그걸 소분해서 나눠놨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세상에. 사장님이 그래서 건강이 괜찮으면 우리 가게로 나와서 일을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루에 2시간씩 채소 다듬는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천사표 분식집 사장님 내외분이 계시기에 정말로 저희가 오늘 감동을 받고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그런데 힘을 얻으시고요. 이분 지금 미혼모인 상태인데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분을 도와주는 분들 우리 삶이 아직 따뜻합니다. 그분들 믿고 다시 힘을 내서 2시간씩이라도 열심히 해서 보답하실 그 길을 택하시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내일 모레면 다음 주 올해는 뭐죠? 이제 어버이날이에요. 그런데 어버이날 앞두고 글쎄요, 참 이런 씁쓸한 사연이 전해졌네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머니로 불리는 여성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참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식 일은 끝이 없어요라는 글인데요. 네. 이 어머니 사연을 들어보면 일단 싱글맘,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이혼을 했고 격리를 하면서 아들과 딸을 키웠는데 이게 아들과 딸이 공부를 잘하다 보니 엄마 입장에서는 공부에 관한 것은 그래도 내가 다 뒷바라지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직업을 2개 갖는 투잡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특목고 비용, 학원비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고 또 학자금 대출 받을까 고민도 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보통 대학생이었던 아들과 딸이 나중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이들에게 그래도 부담을 주지 말자 해서 이것도 안 받았습니다. 자, 이제 아들은 졸업하고 취직했고 딸은 올해 졸업반이라서 엄마 입장에서는 아유, 이제 한시름 놔도 되겠다라는 순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우리 부모님 은혜 참 가히 없어라. 끝이 없어. 이제 부모님의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누이시고.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진용 기자님, 부모님이 혼자 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참 이 아들, 딸들이 훌륭하게 커져서 보람되네요. 약간 자랑하는 듯한 글이기도 한데 이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의 제목이 자식 일은 끝이 없어요였잖아요. 네네. 불길한 조짐이 보이는데 어머. 일단 어머니에 따르면은요, 아들은 여의도 금융가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아하.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어머니도 연봉도 낮은 편이 아닌데 하지만 주위 직원들의 씀씀이가 크다 보니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런- 불길한 좀 기운이 나오네요, 진짜. 그렇죠. 네. 일단 근데 잘 번다고 했으니까 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하. 최근에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요? 내가 결혼하면 얼마 보태줄 수 있어? 어머?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머니는 당황을 했죠. 그러자 이 낌새를 눈치챈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준 것도 감사한데 보태줄 돈이 없는 것도 알지만 혹시나 해서 묻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어머니는 이 혹시나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걸렸을 겁니다. 네, 진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들은 거 앞에는 참 이 가정이 그동안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는 조금 가족들 간에 웃으면서 옛날 일을 추억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하재근 평론가 지금 이 아들 태도가 뭐예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보통 우리가 미성년자 시절에도 그 청소년기에도 집에 돈이 없으면 그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혹시 그 부모님 부담 느끼실까 봐 돈 얘기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많은데 미성년자 시절에도 하물며 이 경우에는 아들이 지금 성년이 다 돼가지고 취직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 더더욱이나 부모님한테는 내가 돈 얘기를 하는 순간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실 것이다. 뻔히 다 알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돈 얘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님이 먼저 뭐 돈을 보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아들이 나서서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아들은 어떻게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고 부담 느낄 거 뻔히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돈 보태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인터넷에 올린 글로 올린 사연이라서 아들의 말투가 어땠는지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면 제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게 만약에 어머니한테 이런 투로 얘기했다면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감사하고 그래. 근데 보태줄 돈이 없는 건 알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했다면 손정혜 변호사님 어머니 억장 무너질 것 같아요 진짜. 네, 사실은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어렵고 집 얻기 어려우니까 어디에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어머니 듣는 입장에서 좀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보태줄 돈이 어디 있겠니?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요 진짜 저 말씀에 세상에 아이고 진짜. 네, 그런데 아들의 또 답은 그럼 결혼 못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아들 당신 입장에서는 지금 결혼 못하는 게 어머니 탓이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손정희 변호사님? 어머니도 가슴이 좀 덜컥했다라고 하고요. 나 월급 받아서 아이들에게 모두 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보태주고 싶어도 사실 보태주고 싶은데 못 보태주는 마음이 더 큰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는 돈도 벌고 취직도 해서 결혼도 하고 짐을 덜었다 싶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깨가 또 무거웠다라는 거고요. 아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서운했다. 그래서 급기야 어머니가 네. 나 죽으면 사망보험금 나올 거다라고 했더니 그제야 이제 아들이 있는 돈 엄마를 위해 다 쓰라. 하지만 이제 와서 와닿지는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진짜.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 죽으면 사망보험금 나올 거랍니다. 세상에. 근데 참 이 아들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힘들게 어머니가 자기 키워와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번듯한 금융인이 되고 월급도 많이 받는 금융인이 됐다면 어머니한테 이제 내가 엄마 호강시켜주게라고 해도 사실 어머니가 아유 됐어 하실 그런 어머님인데 네. 아까 저는 아까 이 말이 좀 그렇더라고요. 엄마 죽으면 사망보험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아들이 있는 돈도 엄마를 위해 다 쓰세요라고 한 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눈치채고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은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아들이 했던 전 그 말이 많이 마음 바뀌더라고요. 뭘까요? 엄마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보태줄 돈이 어디 있겠니? 그럼 나 결혼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 있는 것도 아마 그냥 있는 돈도 엄마 다 써.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있었을 저 어머니의 마음은 저희가 감히 마음을 헤아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여의도 금융업체에 아들 당신 잘나서 들어간 줄 알죠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밥 먹고 다니고 어떻게 학교 가고 어떻게 등록금 내고 그거 다 까맣게 잊은 겁니까? 아드님? 잊은 거예요? 아드님? 전희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누리꾼들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마음 아프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이 아들이 잘못 큰 것 같다. 이렇게 질타하는 반응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저런 말 하느냐. 엄마 가슴에 대못 박았다.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식으로 키워야 돼. 이런 의견도 나온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독립하는 경우도 많고 성인이 되면 본인이 돈 벌어서 본인이 알아서 하는 문화이니까 아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좀 안쓰럽다는 식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본인이 여의도 금융가에서 있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재력이 있는 친구들과 본인 비교할 수 있고 또 이제 재력이 있는 돈이 많은 여자친구 만나다 보니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거 좀 고쳐야 되는 문화인데 뭐 남자는 집회 가야 되고 이런 문화가 일부 있다 보니 여자친구가 혹시 결혼하면 집회 와 이렇게 요구해서 이런 철없는 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성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 어딜 나가서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게 우리 엄마야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집에서 억만금을 요구했든 집을 요구했든 간에 엄마는 제일 위대하고 엄마는 가장 사랑스럽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이 엄마라고 여의도 광장에서 다 동네방네 알릴 수 있는 게 아들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엄마의 마음을 누가 지금 달래줄 수 있습니까? 반성하고요. 오늘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같이 살고 있다면. 그리고 진짜 따뜻한 밥 한 끼 하면서 눈 마주치고 사죄 하세요. 어머니한테. 정말 그래야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교 씨가 대박 사건 어디에 나타났길래 오늘 인터넷상에서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안진영 기자님. 네, 송혜교 씨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또 한 번 발돋움했죠. 닷새 전까지만 해도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고 작품 속 유행어를 빗대서 나 상 받았어 연진아라고 남다른 수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은 바로 미국에서 나타났습니다. 뉴욕 미술관에서 열린 패션계 행사인데 이날 미소를 날리면서 또 한 번 세계를 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지금 대박 사건. 곁에 있는 한 남성이 보이죠? 네. 저 남성은 명품 브랜드 F사의 CEO입니다. 그리고 이날 입고 있는 저 드레스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F사에서 송혜교 씨만을 위한 맞춤형으로 제작한 드레스인데 송혜교 씨의 섬세하고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야, 진짜 그냥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진짜 미모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송혜교 씨가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좀 어두운 과거가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검정색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저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도 깜짝 놀랐지만 동료 배우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특히 그 연진이 드라마에서는 이 송혜교 씨를 괴롭히는 역할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친하다고 알려진 배우 임지연 씨가 와,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예쁜 우리 언니라는 글을 올렸고요. 또 이진 씨도 미모로 국위 선양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저 있는데요. 송윤아 씨 반응 보세요. 천의 씨 하하고 하트를 2개나 달았습니다. 예, 그런데 뭐 송혜교 씨도 굉장히 화제인데 이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사람 같이 찍은 사진도 매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월드스타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 씨와 같이 있는 저 모습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 귀여운 애 옆에 귀여운 애, 멋진 애 옆에 멋진 애인데 요 글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정리를 참 잘했네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저 제니 씨의 헤어스타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인데 저 따은 머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 스타일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닦는 방식으로 났다라고 하는데
제니 씨도 이 메트갈라 참석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분되고 떨린다 이렇게 감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트 갈라 참석이 처음이라는데 뭐 이렇게 매트를 갈아요? 막 매트를 가는 거예요. 무슨 행사예요? 손정이면 무슨 행사길래 저거 아무나 가는 행사는 아닌가 봐요. 네, 맷갈라 행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패션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행사로서 자선 모금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못 온다는 점 굉장히 그래요? 중요한데요. 누가 참석할지는 그 당일날에야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어머. 입장료도 5만 달러나 됩니다. 어머. 하나로 치면 6,7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 세계적인 배우, 패션 업계 사람들, 가수, 슈퍼모델 총 출동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자리에 송혜교 씨, 제니 씨, 사실 전 세계적인 스타로서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초대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 영화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그 미국 보그 편집장이 총괄하는 행사로서 더 유명하기도 한데요. 특히 이 행사가 더 유명한 것은 이런 주제 있잖아요. 네. 의상의 주제나 이런 것들을 드레스 코드로 선정을 하는데 올해 주제도 좀 남다릅니다. 뭘까요? 2019년에 별세한 그 샤넬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죠. 그 라거펠트를 기르는 자리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니 씨의 의상이 더 돋보이고 상당히 의미 있었다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는 것인데 네. 왜냐하면 제니 씨가 이 샤넬의 앰버서더로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샤넬의 디자이너가 제니를 상대로 생전의 마지막으로 뽑은 샤넬의 뮤즈다 이런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입었던 의상 보시면 1990년 컬렉션 의상인데요. 라거펠트의 의상을 재해석해서 특별히 제작된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설명 들으면서 영상 같이 봤는데 진짜 드레스가 다 독특하고 진짜 눈길 가고 뭐 이게 일상생활에서 입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참 뭔가 디자인도 참 기발하고 예쁘다 그런 생각 드는데 근데 앞서 잠깐 그 입장료 얘기 나왔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송혜교, 제니도 6,700만 원 내고 들어갔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런 세계적인 스타들은 네. 패션 브랜드에서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입장료를 패션 브랜드 그 회사 측에서 대신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우들은 아마 그냥 갔을 것 같고 옷도 아마 그쪽에서 제공받았을 것 같고 네. 저 입장료가 과거에는 1인당 3만 달러 한 4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아하. 최근에 물가가 많이 뛰어서 그런지 네. 요번에 5만 달러 야. 6,7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어머. 여기서 다 뛰는데 우리 소득만 안 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6,700만 원이 됐고 네. 저 행사에서 파티도 하는데 네. 파티할 때 테이블을 잡고 노는데 네. 한 테이블 잡는데 우리 돈으로 4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야.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3억 원 정도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저세상 텐션이란 말을 쓰잖아요. 요즘 시찬 말로. 근데 진짜 이건 일반인들 범접할 수 없는 진짜 뭐 일반 행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누가 왔을까도 궁금해요. 백성 변호사님. 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송혜교 씨나 뭐 제이 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사람, 패션계 유명한 사람들 거의 총출동한 건데 저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단 돌아가셨던 이 라거펠트를 기리면서 그게 드레스 코드였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런 아주 또 독특한 의상들 좀 화제였는데 저는 이게 제일 재밌는 것 어떤 같습니다. 걸까요?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영화에서 저기 조커 역할을 맡았던 자레드 레토라는 그 배우가 원래 저 라거펠트의 반려묘를 모티브로 해서 지금 고양이 탈을 쓰고 왔습니다. 고양이 탈. 참 정말 기상천외하네요. 진짜 기상천외하네 진짜. 그리고 온몸을 보석으로 어머, 장식했던 이분인가 봐요. 아, 네, 맞습니다. 고양이 어머. 탈을 저렇게 쓰고 왔습니다. 야. 정말 조커 역할을 할 만한 배우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온몸을 보석으로 장식했던 래퍼 릴 나즈엑스도 참석을 했고요. 이야. 다 보석입니다. 보석이에요 네. 이게 온몸에. 와. 그리고 또 임신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가수 리한나도 저기에 참석을 이분요. 네. 했습니다. 일단 전 세계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제 영상으로 많이 이제 보셨을 고 접하셨을 참석은 못해도 근데 어쨌든 이 행사가 단순히 입장료가 비싸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멋진 어떤 디자인의 어떤 그걸 또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기부금이 모이잖아요. 이 기부금 막대한 어마어마한 기부금 정말 좋은 일에 의미 있게 잘 쓰이기를 또 멀리서나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눈호강했습니다. 자, 나라박 소식 좀 알아볼까요? 자, 안진용 기자님 며칠 전에 미국에서 아주 눈길 가는 뭐 송별회가 있었다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에 있는 한 샌드위치 가게 앞에서 감동적인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일단 감동받을 준비하시고 영상 만나보시죠. 샌드위치 가게 폐업이다. 아하, 네.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한 샌드위치 가게 앞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한 남성이 우두커니 서서 감격하는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네. 아내는 그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데요. 어머. 이 남성은 바로 39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샌드위치를 팔아온 한인 김정민 씨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날은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는 날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가게 단골들이 이렇게 깜짝 방문해 작별의 자리를 마련한 거죠. 아니 보통 우리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손정혜 변호사님 개업식 날 뭐 개업 화환도 막 오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데 폐업 날 저렇게 사람들 많이 와요? 네, 그것도 이제 아주 크거나 화려한 가게도 아니고 허름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이런 폐점에 대한 어떤 응원을 해주는 모습 굉장히 희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지난달 지난달 28일입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한 샌드위치 가게 앞 장면을 보시고 계신데요. 상호명은 스타라이트 델리라는 가게이고요. 이 자리에서만 40년을 영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다 보니까 단골 고객들 굉장히 많겠죠. 네. 그래서 200여 명이 이 브로드웨이라면 배우들, 스태프들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떼창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또 이 가게 주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하. 한국계 미국인이시고요. 김정민 사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야. 이날 마지막으로 폐업을 하는데 저렇게 사장님과 사장님 배우자분을 위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떼창을 하는 장면에 울컥 감동을 받은 장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이 합창거리 공연을 하면서 말한 멘트도 감동적입니다. 아하. 당신 앞에 행복한 길이 놓여 있기를, 그때까지 늘 미소 짓고 있기를, 이런 가사가 담긴 노래도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뉴욕에서 새 식당 개점도 아니고 폐점을 저렇게 아쉬워하면서 주인을 응원하는 모습 좀 색다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꽃길만 걷길 아마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응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동의 장면이 여기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이때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300 donations. We have a retirement gift for you. 17,800. I never think about this kind of moment in my life. So I will never forget this moment. I really appreciate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믿기지가 않는 게 하재근 평론가님 40년 가까이 자신들의 든든한 먹거리를 챙긴 샌드위치 가게 폐점에 뭐 축하 너무 그동안 감사해서 뭐 케이크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돈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전날 저 자리에 브로드웨이에서 유명한 스타급 배우도 있었는데 같이 그래요.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러한 브로드웨이 관계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와. 17,839달러. 우리 돈 얼마예요? 한 2,400만 원 정도 와. 해당하는 그런 돈을 모아서 저렇게 드리고 또 저마다 감사 인사를 적어서 기념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와. 액자 전달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김 사장님의 부인이 울컥해서 얼굴을 감싸고 그런 모습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미국, 뉴욕 대도시 이러면 뭔가 우리보다는 좀 삭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뉴욕도 저렇게 따뜻한 정의 문화가 있는 것 같고 네. 김 사장님이 정말 그동안 잘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저 브로드웨이의 배우들이 저렇게 40년 된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들이 가게 접고 간다고 저렇게 막 이 뭔가 세리머니 축하를 해주는다.
저 샌드위치가 유독 맛있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드웨이의 배우와 스태프분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네.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이라고 야. 비유를 했거든요. 우리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집밥 먹고 싶죠. 그렇게 전했고 또 노숙인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단 먹고 돈은 나중에 하면서 선행을 베푸셨다고 해서 아마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정민 사장님 너무 겸손하신데 사실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거든요. 젊은이들이 주급을 못 받아서 배고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주냐. 그래서 줬고 노숙인들에게는 또 내가 남은 음식 준 거기 때문에 큰 손해본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하. 1981년 미국으로 가셨던 이 김정민 사장님의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초기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고생했던 마음을 오히려 이렇게 따뜻한 선행으로 베풀어서 브로드웨이 관계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보는 저희도 감사해지고 또 감동이 여기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소식은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근데 항상 일부러 저한테 이런 영상만 소개를 아하, 뭘까요?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아하, 감 잡았어요. 만나보겠습니다. 감 잡았습니다. 뭔지 뭐 해네. 자, 경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제가 항상 고소공포증이 있다는데 항상 이런 영상이네요. 그리고 3, 3, 5 모여들어 눈꽃 대형을 만드는데요. 이 101명의 스카이다이버들,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60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어머. 그런데요, 아직 여기서 놀라긴 이릅니다. 왜요? 일본에는 80세 이상부터만 가입 가능한 축구팀도 있기 때문이죠. 어머. 공격수도 보시는 것처럼 이야. 수비수도 또 골키퍼도 모두 백발의 어르신들입니다. 야. 하지만 공을 차는 실력 20대 못지않죠. 야. 또 대단합니다, 한편 진짜. 폴란드로 가보실까요? 어머, 또 있어요? 폴란드에는 야. 윈드서핑을 즐기는 할아버지도 네, 있습니다. 일본 어르신들 계속 축구 네. 잘하시네요. 아, 네, 일본 어르신들 폴란드로 잘해요, 가야죠, 진짜. 빨리. 네. 자, 폴란드 갑니다. 네. 네. 아하. 세계 최고령 윈드서퍼에 도전한다는 저분의 연세 얼마나 될까요? 88살입니다. 어머. 88세죠. 앞으로 서핑을 2번만 더 하면 기록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안진영 기자님도 이 스포츠 같은 거 잘하시지만 저분들 앞에 명함 못 내미실 것 같아요. 함부로 못 내밀죠. 아하, 네. 뻔한 얘기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왜 명언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요. 그러네요. 일단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101명의 스카이다이버 팀, 거대한 인간 눈송이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진짜 저거 진짜 어떻게 만들죠, 진짜. 그럼요. 저기서 도저히 나이를 함부로 거론할 수 없을 것 일단 같고요. 백승문 변호사님 못 만들어요. 왜냐 안 됩니다. 일단 비행기를 못 타요. 저 높은 곳까지.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는 80세 이상의 고령만 가입할 수 있는 저 축구팀, 평균 연령 84세고 가장 대박은 골키퍼십니다. 와. 골키퍼 할아버지는 93세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란드 바다에서 만난 윈드서퍼 88세 피오르트르 두덱 씨. 이분 같은 경우는요. 윈드서핑을 2번만 더 하면 기존 기록인 86세 기록을 야. 깨고 세계 최고령 윈드서퍼가 된다고 하니까는 조만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희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